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빈혈을 동반한 골수섬유증 환자 치료에 있어서요. 이 모멜로티닙이라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어떻게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약의 핵심, 그러니까 모멜로티닙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골수섬유증 환자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세 가지, 바로 증상, 비장 크기,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빈혈 있잖아요. 이걸 동시에 잡는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새로운 해답이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임상 근거들이 있는지, 그럼 어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할지, 그리고 용법은 어떤지, 이게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존율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마지막으로 처방 핵심 포인트까지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골수 섬유증 환자에서 빈혈 문제, 이게 왜 새로운 해답을 필요로 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선생님들께서도 진료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기존 JAK 억제제들이 물론 증상이나 비장 크기 조절에는 효과가 좋았죠. 하지만 쓰다 보면 빈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늘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모멜로티닙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임상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멘텀 연구입니다. 이건 기존 자극역 억제제를 이미 사용해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결과 한번 보시죠. 증상 개선, 비장 용적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혈 비의존성까지 모든 면에서 대조군이었던 다나졸보다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럼 1차 치료 환경은 어떨까요? JAK 억제제 경험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Simplify 1 연구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비장 크기 감소 효과는 기존 표준 치료제인 룩소리트닙과 비교해서 비열등했어요. 즉, 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수혈비 의존성 측면에서는 모멜로티닙이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약의 차별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수혈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환자의 비율이 모멜로티닙군에서는 66.5%, 룩소리티닙군에서는 49.3%였어요. 이 숫자 차이가 임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환자를 수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뜻이죠. 자, 이번엔 Simplify 2 연구인데요. 룩소리티닙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약성이 없었던 더 어려운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최적 지지요법과 비교했을 때 수혈비 이존성 달성률이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43% 대 21%. 더 이상 쓸 약이 마땅치 않았던 환자들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강력한 데이터를 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환자에게 이 약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지 그 이상적인 환자군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환자를 만나시면 모멜로티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째, 중등도 또는 고비험군 골수섬유증 환자이면서 둘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미만으로 빈혈이 가장 큰 문제인 환자. 특히 계속되는 수혈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나 혈소판 감소증까지 동반된 경우라면 더더욱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방은 얼마나 간편하고 또 강력할까요? 실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200mg 하루에 딱 한 번 경구로 복용하면 끝입니다. 복잡한 용량 조절이나 모니터링 부담이 적어서 환자도 편하고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관리가 아주 수월하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요. 아까 기존 약제들이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멜로티닙은 그런 골수 억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말은 즉 충분한 용량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약효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증상도 좋아지고 비장도 줄고 빈혈도 개선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환자의 생존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궁극적인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멜로티닙 치료를 통해 수혈 비의존성을 달성한 환자들에서 전체 생존기간, 즉 OS가
유의미하게 연장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삶의 질 개선을 넘어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데이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빈혈을 개선하는 것이 곧 생존율을 높이는 길이라면 이제 우리는 빈혈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부작용으로 볼 게 아니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치료 목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내일부터 바로 진료실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처방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자 확인, 빈혈이 심한 골수섬유증 환자인가? 둘째, 용량 처방, 간단하게 200mg 하루 한 번. 셋째, 결과 예측, 빈혈, 증상, 비장 모두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넷째, 궁극적 목표, 수혈을 끊게 해서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을 늘려주자. 이 4단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진료하고 계신 그 빈혈 때문에 고통받는 골수섬유증 환자분들을 위해 과연 새로운 표준 치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내용이 그 해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